네,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 수업 속에서 이런 에듀테크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에서 논설문을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써보았는데요. 한번 함께 살펴보실까요? 학생들이 제가 만들어둔 서론, 본론, 결론 틀에 따라 논설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진들을 삽입하여 근거를 보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네요. 그동안 제가 이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달았던 댓글 목록을 확인해 볼까요? 적합한 단어를 써야 한다. 그리고 살림이로 수정하렴, 또한을 그러나로 바꾸렴과 같은 피드백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따라서 과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드백이 제공되고 학생들은 그 배움을 토대로 자신의 글을 더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논설문 작성도 해보았고요. 발표문 작성도 구글 문서를 활용하여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은 발표를 할 때 발표지를 뽑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을 보고 발표를 합니다. 핸드폰 안에 구글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구글 문서로 써놓은 발표문을 보고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생이 작성한 발표문인데요. 이렇게 문단을 구분하며 발표를 준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토론 수업도 진행했는데요. 토론 준비표를 작성했던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주장별로 모여서 함께 실시간 협업을 하며 토론 준비표를 작성하였는데요.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링크를 학생들이 삽입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대본을 작성한 것도 보입니다. 반론하기 차례에서는 발언자들은 토론에 집중하지만 발언하지 않는 학생들은 상대방의 반론을 바로 이 구글 문서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하고 있는 학생도 구글 문서에 적히고 있는 내용을 보고 바로 반박을 준비하더라고요. 긴장감 있는 토론이 가능했던 비결입니다. 자료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구글 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몽골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교사가 하얀 음식에 대해서 댓글로 피드백을 달아 하얀 음식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캔바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독도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독도 홍보 포스터를 만들기 전에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독도 종합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소개와 사진, 영상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해양공간 가상체험 서비스도 유용했는데요. 독도의 바닷속 그리고 독도의 위 모두 다 360도 VR을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이 실감나게 독도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도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독도 홍보 자료를 제작하였는데요. 포스터를 제작한 학생들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독도가 영원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알려주는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죠? 학생이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두 번째 포스터예요. 강치와 괭이갈매기. 이 스티커들은 캔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캔바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만으로도 풍성한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한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독도의 위치, 공식 깃발 등 다양한 미디어를 삽입하여 독도를 홍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또 사회 시간에 지구촌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지구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선생님, 저희 지구촌 갈등 사례를 담은 신문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에 홍보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지구촌 갈등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란 선수가 월드컵에서 국가 제창에 거부했다는 내용을 담아 신문을 만들었는데요. 엄중한 주제에 맞추어 흑백으로 테마를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소개하는 신문입니다. 또한 캔바로는 카드 뉴스도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 반 학생들이 음악이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카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요소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제작하였고요. 마지막에는 꼭 출처를 남겨주는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참 재밌고 유용하죠? 얼른 수업에 적용하고 싶어서 두근두근 거리실 것 같아요. 제 착각인가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에듀테크가 목적이 되지 말 것. 에듀테크는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을 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성취 기준 도달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학생들이 에듀테크의 매력에 푹 빠져 길을 잃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배움 목표를 상기시켜 주시며 학생들이 배움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개인 능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차근차근 시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둠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반에서는 학업 성취도는 낮고 수업에 참여도 잘 하지 않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알고 보니 디지털 기기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기가 아주 많아졌어요. 수업 때마다 친구들을 도와주러 다니며 자신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셋째, 에듀테크 응용하기. 에듀테크 플랫폼은 참 다양합니다. 이 중에 하나의 플랫폼만 제대로 알아도 수업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문서를 배워두면 논설문 작성, 토론 준비표 작성, 연극 대본 작성 등 다양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어떤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수업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더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